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것을 공부하기 전에 중추신경계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추신경계의 구조는 보여지는 그림처럼 되어 있죠. 예전에 배웠던 거라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지만 해부생리나 병리학에 있어서 중추신경계의 구조는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볼게요. 기본적으로 중추신경계에 해당되는 것은 뇌와 척수입니다. 네. 뇌와 척수 중에서 이렇게 그걸 단면으로, 무슨 면인지 아시죠? 시상면으로 절개를 했어요. 절개를 한 다음에 그 단면을 보니까 이런 구조가 나타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 움푹 패인 이런 거를 뭐라고 하면 대뇌라고 하고, 이 대뇌는 실제적으로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거 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대뇌 피질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하고 왼쪽에 사실은 대뇌가 있는 건데 그것이 이 뇌량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뇌량 그 안에 뭐 뇌실, 측뇌실 중에 한 부분 측뇌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상과 시상하부가 존재하죠. 시상 탈라머스, 그 다음에 시상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시상 하부, 하이포탈라머스가 존재를 하고요. 그 끝에, 시상 하부 끝에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앞틱 너버스, 그러니까 시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 시신경 교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봤을 만한 거 뭐냐면 뇌하수체, 피추이트리 글랜드라고 하는 거 들어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앞이고 여기 뒤거든요.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그러니까 눈이 있는 곳이고 이쪽 뒤통수가 있는 곳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뒤쪽으로 보면 대뇌의 아래쪽에 있는 거 얘가 소뇌입니다. 근데 대뇌와 소뇌는 이렇게 요거 뇌관이라고 하는 걸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뇌관도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있죠. 네, 요 가운데 있는 게 중뇌, 미드브레인, 그리고 이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게 폰스, 교뇌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연수, 메둘라 오블랑가타라고 하는 연수가 있죠. 연수를 다른 말로 숙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일단 메인이 뇌와 이 아래로 연결되는 척수인데 이 뇌는 다시 대뇌, 소뇌, 그리고 뇌간으로 구성이 되고 뇌간은 다시 중뇌, 그 다음에 교뇌, 그 다음에 연수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일단 각각의 중추신경에 해당되는 것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메인은 대뇌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을 분석하고 연합하는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대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뇌가 꼬불꼬불 이렇게 뭐 움푹 들어갔다 나왔다 뭐 밭고랑 이랑처럼 막 생겼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대뇌가 부위별로 각각 기능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에가 뭐라고요? 이 앞에가 이게 앞이에요. 눈이 달려있는 이게 뒤통수 쪽인데 보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대뇌의 영역이 전두전엽이라고 하는 전두전엽에 해당되는 요거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고 보통 어떤 기업, 판단, 실행을 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부라고 하는 거 센트럴 서커스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를 구분을 하는데요. 앞에 있는 것을 중심 전회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을 중심 후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자율신경계하고 말했을 때 체성신경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있는 것이 운동에 관련된 거, 뒤쪽에 있는 것이 감각에 관련된 그러한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운동 영역 그 앞에 있는 것이 전 운동 피질이라고 해서 운동의 협업 능력을 관장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감각신경에 감각신경 뒤쪽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눈을 보는 거. 그 시각이 후두엽, 뒤통수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에 관련한 것이고 이게 옆에가 되는 거죠. 측두엽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청각, 우리가 듣는 거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후각이 있죠. 감각 중에. 그죠? 측두엽의 이 청각 앞쪽에 후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영역에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병의 패턴, 이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언어 기능이 있잖아요. 언어 기능을 관장하는 영역을 크게 두 가지, 브라카하고 레인케 에어리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이 중심부를 중심으로 앞쪽에 요게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발성을 하는 겁니다. 발성. 우리가 언어를 이해를 했으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할 때 발성에 만약에 발성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브라카 영역에서 언어 중에서 발성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어떤 언어가 글자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하는 거는 이거죠. 레인케 에어리어라고 해서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상을 입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떤 사고로 해서 뇌가 다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이 레인케 영역의 영향을 그러니까 외상을 입게 되면 언어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언어를 이해하고 하는 능력은 괜찮은데 만약에 이쪽에 우리가 어떤 사고로 해서 그죠? 상처를 입게 되면 그러니까 즉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요 발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는 다 알아듣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그러한 환자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 아래에 남겨진 요게 뭐냐면 뭘까요? 요게 손해입니다. 그러면 큰 대뇌에서 역할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손해와 아까 뇌간이라고 했던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해가 붙어있는 쪽이 우리 해부학적 위치로 봤을 때 뒤통수, 뒤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손해는요, 예전에는 대뇌에 비해서 아는 바가 적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발달을 하면서,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지금 확대해서 이렇게 보인 거예요. 손해는 운동 영역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사고를 하고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대뇌의 주된 역할이라고 한다면 몸을 움직이고 평형을 잡고 하는 어떤 파인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의 영역, 운동 영역에 관련해서는 이 손해가 많은 영역을 담당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손해도, 그러니까 이 손해를 잘라봤어요. 잘라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손해 피질이라고 하는 걸로 손해 피질이 보이게 됩니다. 일단 손해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알고 계시고 손해 앞쪽으로 연결된 대뇌와 손해와 그 척수를 연결하는 이 부위, 이 아래가 척수거든요. 이 부위를 아까 뇌간이라고 한다고 했죠. 미드브레인, 중뇌, 그리고 펀스, 교뇌, 그 다음에 뭐죠? 네, 연수, 메둘라 오블랑가타, 순뇌라고 하는 거.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중뇌 아래 교내가 있고 그 뇌가 연수랑 연결될 때 이런 식의 모형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보면 소뇌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각각의 어떤 해부학적 위치보다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는 거 정도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라테랄 뷰고, 라테랄 뷰라는 게 뭐야? 라테랄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대뇌 소뇌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를 봤더니 이런 식인데요. 위하고 아래 그림 우리가 봤을 때 dorsal 배 뒤쪽에 ventral 배 쪽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측면이라고 하면은 그죠? 요 위에 있는 게 뭐래? 등 쪽 뒤쪽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 요게 ventral 예 아래쪽에서 그려지는 ventral view라고 하는 게 뭐야? 배야 배. 그죠? 배 쪽, 도솔은 등이거든요. 등은 뒤쪽이고 ventral은 뭐야? 앞쪽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실질적으로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버미스라고 하는 것이 약간 벌레처럼 생겼다. 그래서 버미스와 그 주변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뇌반구, 그러니까 작은 뇌의 반구 측면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뇌간에 연결된 것이 뭐라고요? 네, 척수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척수입니다. 척수는 중요한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의 하나입니다. 척수는 절대 말초신경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척수가 뇌라고 하는 머리라고 하는 부위를 지금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벗어난 중요한 척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척추뼈라고 하는 척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척추뼈 안쪽에 이 안쪽에 이렇게 보이죠? 이 안쪽에 척수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요거 보면 요게 척추뼈가 서로 디스크로 연결된 예 그거고 그 뒤쪽으로 구멍이 지나가게끔 이게 구조화 되어 있는데 그 구조 안으로 척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척추뼈라고 하는 이 뼈는요 실제적으로 우리 몸의 체형이나 지지를 해주는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 척수라고 하는 중추신경의 하나가 흐르게 하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는 그것을 보호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척수라고 하는 것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네, 보고 접히복이라고 해서 수막 우리가 척수의 막과 뇌의 막을 합쳐서 뇌척수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척수로부터 이렇게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척수로부터 유래된 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뇌로부터 연결되면서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뇌신경, 척수신경은 모두 다 말초신경계에 해당되는 거고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라고? 예, 대뇌를 포함한 메인으로 한 뇌와 척수까지가 중추신경계입니다. 그런데 몸에서 신경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뇌와 척수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질병들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적절한 약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하고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이거에 해당되는 책을 더 좀 읽어보시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 중추신경계의 이상과 관련된 각종 질병에 쓰이는 약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